한국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고 뭐 이쪽 뭐 캐나다 뭐 교민사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정부 발표와 그에 대한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신 대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공식 추진키로 했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일본의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는 해법이라면서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식민지주의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다. 식민지 시기 피해자 개인의 인권과 고통을 무시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 그리고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 법정 투쟁을 해왔고 2018년 마침내 대법원에서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 일본 피고 기업들은 일본 정부 뒤에 숨었고 일본 정부는 경제 보복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그리고 그 결과 잘못한 자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너무도 당연한 피해자들의 요구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돈이나 받으시라라는 모욕적인 답변으로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자신들의 외교적 성과에 급급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받으라며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이 영상은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의 기자회견 장면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대표 자격으로 김영한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일본의 범죄 인정과 사죄, 배상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었습니다. 한국은 요구했고 일본은 버팁니다.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조금씩 변화의 흔적은 있었지만 일본은 완강했고 그래서 일부 피해자들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저 누구든지 빨리 배상 문제라도 해결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젠 다들 나이들이 많으시고요. 당연히 피해 배상을 온전하게 일본에게서 받아내야 속이 시원한데 한일 관계라는 외교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여서 과거 정권에도 늘 그랬듯 한국 정부로서도 딜레마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버젓이 해법이라는 용어를 들먹이지만 결국 일본 대신 한국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주는 것이고 사과나 반성은 온데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받은 사람은 15명입니다. 이들은 일본 제철과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했던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에서 강제 동원되었던 피해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그 당시 강제징용되었던 피해자들의 소송 9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서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들 모두 원고가 승소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한국에서 일본 대신 변제한다는 내용이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라는 긴 이름의 기관에서 한국 기업, 즉 국내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1965년에 일본의 일제 강점기 때 그때 대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미로 한국이 지급한 배상금을 가져다 쓴 기업을 말합니다. 포스코와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KT 등등 16개 정도의 기업이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이 꼬리표 달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기부를 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정부와 이들 기업 사이에 사전 조율이 거의 없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들 기업들은 또 그 수혜 기업이라는 그 타이틀이 그 기준이 모호하다 하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강제징용 노동자 상입니다. 정부는 당사자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줄곧 거부해 왔는데 그들이 돈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정부는 배상금이 아니라 성금 형식으로 기꺼이 돈을 낼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좀 씁쓸합니다. 사실 이들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65년에 다 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한국 발표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한일 간의 분쟁으로 피곤한 미국도 이 같은 한국 정부의 해법이 좋다고 당장 잘했다고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찝찝합니다.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라면서 그것은 지난 정권의 실패라고 선을 그었던 윤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결국 한국을 퇴행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